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영상들과는 좀 다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를 보면 1억을 모았다라는 인증 영상이라든지 1억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저는 1억을 왜 모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모으는 게 빠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은 다 아시죠? 그분의 단짝인 찰리 먼거, 그 두 분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찰리 먼거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찰리 먼거의 대답은 1억을 모아야 한다 라고요. 아니, 부자가 되는 거 알려달라 그랬더니 1억을 모으라고 하거든요. 처음 1억 모으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야 한다. 정확하게는 1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조금 넘죠. 1억이라는 돈을 모으게 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커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억을 모아서 5% 배당주에만 넣어놔도 매달 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덩어리가 되면 복리 효과도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돈이 일을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물론 지금도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현재까지 모아둔 그런 돈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라는 큰 결정을 하기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돈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품 가방을 막 산다거나 명품 패딩을 입는다거나 이러지 못해요. 올겨울에 보니까 다들 몽클레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만 몽클레어 패딩이 없는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읽은 책 부자의 그릇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꿔. 그리고 그걸 소유하는데 얽매이지.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는 별로 구애를 받지 않아. 왜냐하면 소유가 목적이니까. 요즘에는 보여주기식 소비도 굉장히 많아서 물건을 소유하는데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한 번 쓰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복리 효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계속 쓰면 돈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 모으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면 1억까지는 우리가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축이 빠른지 투자가 빠른지 결론을 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빠른 방법이 없는지 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이런 데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 모아서 10배 수익, 그래서 1억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부자가 되는데 혹시나 운으로 10배가 돼서 1억이 됐다고 한들 그런 사람들은 또 자극적인 투자를 또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잃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테크를 차곡차곡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재무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20만 원,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중간이 22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120을 저축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자취를 하고 이렇게 되면 120 저축하기 굉장히 힘든데 계산을 해봤으니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3% 적금이랑 7% 투자했을 때의 비교입니다. 120만 원씩 3% 적금했을 때 1억을 모으려면 76개월, 6년 4개월이 걸리고요. 120만 원씩 7% 투자해서 1억을 만들려면 69개월, 5년 9개월이 걸립니다. 적금이랑 투자가 한 7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금액을 높여서 240만 원씩 3% 적금하면은 3년 4개월이 걸리고 240만 원씩 7% 투자하면 3년 2개월이 걸립니다. 2달 차이가 나죠. 제가 투자 수익률을 7%로 잡은 이유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투자 S&P 500의 50년, 100년 연평균 수익률이 7%이기 때문에 7%로 잡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매년 7% 이상 난다 이러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억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투자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가 저축액을 높이는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를 하지 말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저축액과 투자 금액 비중을 또 나눠 볼게요. 1억까지 모이는데 5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10억까지 모이는데 50년에서 70년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1억까지 7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면 10억까지 걸리는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0원에서 1억 만들기가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 하지만 이걸 하고 나면 괜찮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적금을 활용해서 돈을 모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초년생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나서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힘든 상황도 많고 중위소득이 22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먹고 살고 하기도 빠듯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해서 노후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투자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유튜브에서 투자해라 해도 따라하기 힘들어하고 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투자 마인드를 일깨워 드리기도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적금을 막 하다가 너도 나도 투자를 할 때 막 고점에 가 있을 때 목돈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봐요. 그리고는 저 다시는 투자 안 할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1억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까지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에 발을 담가 놓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1억이 모이고 나서라도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저축 금액이 120이다 라고 하면요, 그 중에 최소 30%는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0%도 많다 라고 하면은 90만 원은 적금, 30만 원은 투자, 이렇게 발을 담가 놔야지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투자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좀 어렵다 라고 하면은 간접 투자 상품, 뭐 펀드나 ETF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월급의 50% 이상은 저축을 하자. 저축 금액을 확보하자입니다. 1억까지 모으는데 저축 금액이 클수록 훨씬 더 유리한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주변에서 주식해서 2배, 3배 났어, 코인에서 돈이 복사됐어,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축 금액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업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해서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소비하셔야 됩니다. 돈은 한 번 쓰면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물건으로 바꾸지 마시고 내 돈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 입니다. 우리가 1억이 있다고 바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억을 모으는 기간 동안 나의 투자 레벨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꾸준히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을 모으는 기간 동안 소비 습관과 저축 습관 그리고 투자 습관 같이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